우리 엄마도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당신의 직업이 안정될 때까지 집세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울부짖었다. 왜 시어머니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나는 그것이 옳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타워형 아파트의 꼭대기 층을 구입하여 거주지와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남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사 오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묻는다. 나중에 제가 절차를 마쳤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왔다. 얼마 전 시댁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시아버지가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 어쩌면 그녀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의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시하지만 저와 상의 없이 결정이 내려지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시끄러나 이기적인 주장을 한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당신에게 전화해서 평생 동안 당신을 돌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절대 안 돼 싫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뻔뻔한 말을 하더군요. 타워 아파트에 무단으로 거주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설렘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후에 우리 자신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코, 33세입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세 이상 저는 남편, 세이코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결혼할 때야 그게 내가 그 사람과 하기로 결정한 일이니까 원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랑보다 일해라 저는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사한 이후로 제대로 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코 씨, 좋은 사람은 없나요? 내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줄까?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그다지 남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평일과 공휴일에도 일을 생각하고 집에 오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음식을 집에 가져간다. 매일. 나는 그것에 대해 단 한 번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고 바쁘더라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원래 남자들은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접근을 받게 됐다. 그는 이다광고대 행사에 근무하면서 우리는 직장에서 서로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이코 씨,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저녁 먹으러 가지 않으실래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위로회라는 핑계로 만찬에 초대받았으나 여기에는 다른 직원은 없고 저와 그 사람뿐입니다. 동료들은 나에게 미지근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지 의아했다. 나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나에게 데이트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참여를 많이 할수록 마이코가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당신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세요. 아무래도 저한테 메시지를 자주 보내서 단둘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 같아요. 이런 접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실례합니다. 지금은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좋아요. 포기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연애를 해도 일이 우선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괜찮나요? 예, 그래서 마이코를 좋아하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점차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랬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나는 그녀에게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아주 편안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나의 가장 가까운 후원자였습니다. 집안일도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내가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그랬다. 그러나 결혼 1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그는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그 후 그는 일주일에 여러 번씩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의 외아들 세이지, 씨지.
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고 시아버지도 나와 많이 함께 지내셨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청소할 일도 분명히 있을 테니 발 자극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시댁에 갔다. 나는 더 이상 집에서 정치와 별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직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바빠져서 야근과 휴일에도 일을 더 많이 해야 했다. 그랬다. 그때부터 그와의 관계는 긴장되기 시작했다. 야, 왜? 집안일을 못하니 나도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초과 근무가 좀 있어서요. 아, 좋은 변명이네요. 그의 말은 전보다 더 거칠어졌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도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집안에는 따끔따끔한 공기가 흘러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의 전화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최대한 소통을 위해 전화를 받았어요. 복용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다만 주간 근무 시간, 심야 근무 시간 등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전화가 끊길 때까지 기다렸으나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정말 신이 납니다. 야, 왜 바로 전화를 안 받아? 직장에 있어서, 자고 있어서 이유를 설명해도 성스러운 행사처럼 핑계를 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전화를 받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왜 바로 대답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랬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낳아주세요.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나요? 전화할 때마다 나는 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결정한 것입니다. 세진이는 확신했음에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직도 의심이 있다. 시어머니에 대해 세이지에게 상담했을 때 일하는 중에 계속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손자를 낳아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 나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민을 느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하지만 엄마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결혼했을 때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가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결혼할 때 했던 약속과 다르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 손주들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일 중심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조건에 동의한 사람은 세이지였다. 하지만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기라는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불평하지 않고 가족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일지라도 그는 이렇게 경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토록 자주 오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왔다. 나는 멈췄다. 그녀는 나에게 냉담한 말을 했지만 세이지가 왠지 그녀가 내 시어머니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기를 치우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조금 회의적이었지만 마음이 일에 몰두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몇 달 후, 업무량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잠을 자세요. 나는 계속해서 내 일에 전념했다. 사실 저는 독립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계획이고 수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디자인 회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타워형 아파트 2층을 사무실과 주거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나요? 귀하의 소득은 아마도 불안정할 것이고 귀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내가 독립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타워 아파트를 언급하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먹이를 발견한 육식동물이나 털이 복슬복슬한 생물처럼 역겨운 눈빛으로 빛났다. 눈이에요. 글쎄, 내 생각엔 방을 사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언제쯤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막연히 멀어지더군요. 그것은 심각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객실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며칠 뒤 세이지에게 시술이 끝났다고 말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오랜만에 그 밝은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이에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고 그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는 단순히 타워 아파트라는 단어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나와 함께 살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거기에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녀를 혼자 놔둘 수가 없어. 부모님의 고등학교일 수도 있지만 저와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리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싫어지기 시작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같은 곳에 살기 시작하면 매일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있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엄마, 당신의 직업이 안정될 때까지 집세는 내가 낼 테니 그건 당신 권리인 것 같아요. 나는 내 반대를 감추기 위해 마치 성자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큰 소리로 주장했다. 나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대가를 지불하는 것뿐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는 단호했어요. 나는 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기적인 주장을 한 것은 세이코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만이내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남은 생애 동안 나를 돌보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뻔뻔한 말을 하더군요.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나와 내 시어머니나는 거기 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성녀와 그 시어머니가 짜증스럽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집 안에는 포장된 편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많이 쌓여 있고 나는 마침내 지금까지 살았던 집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와만이 되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세이지가 흥분한 듯 몇 번이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유나는 척했다. 집을 떠날 때 나는 새 집으로 향하지 않고 심부름을 해야 하는 곳으로 향했다. 낮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끝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이지가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건 알고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침착하게 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드디어 해야 할 일을 끝내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세이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귀찮아서 중간에 전원을 껐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전화할지 묻기 위해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순간 타이밍이 딱 맞았다. 다행히 그에게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있나요? 비록 전화 너머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사의 사업을 확고히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그의 잘못이 드러나 해고됐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일을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놀란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는 헤이세이가 웃지 않도록 내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더욱 짜증이 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이에 겁먹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곳은 내 거주지이자 사무실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 남편과 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와 나는 더 이상 커플이 아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던 디자인 회사의 사장과 동료들에게 정치와 시어머니께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을 맡기 위해 새 집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가 본 세입자는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면서 내가 해야 할 심부름은 관공서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었다. 그게 다야. 그가 받아들여진 이후로 그와 나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새 집에 넣어라. 나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잠깐, 이혼 서류는 어쩌고? 정말 허락도 없이 와서 제출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다야 그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다른 손으로 이마를 잡았다. 직접 배달해 주셨어요.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혼할 때 합의를 하고 동시에 이를 어기면 이혼을 신청합니다. 그들은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의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코와의 약속을 어길 리가 없어 성자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서 펜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름답게 보호받고 있다. 그것은 나는 내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내 아이를 땅에 묻지도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세이코는 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집안일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랬어야 했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을 본 후에는 그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다. 책상 서랍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이혼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깨뜨렸지. 그렇지, 처음에 결심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듯. 세이지는 완전히 침묵했다. 그럼 그 뒤에 큰 소리가 났다. 열어보세요. 서둘러서 열어보세요. 나는 그가 와서 나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끈이 끊어진 듯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계속 이렇게 파면 얼굴이 땅에 박힐까 봐 겁이 난다. 허리가 서서히 굽어지네요.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소심하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과연 이 정도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나에게 다가왔다. 다른 것이 있나요?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 갑시다. 내가 그에게 대화를 빨리 끝내라고 압력을 가했을 때 그녀는 조금 수줍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는 악마적인 행군으로 바뀌었다. 얼굴이 희지리와 너무 닮아서 결국 부모와 자식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의 혈연 관계를 재확인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내인데 어찌 감히 남편에게 불순종합니까? 정말 차가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에게 다가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게다가 저는 이미 이혼해서 아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자신이 아내이거나 여자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게다가 내가 묻는 질문을 아래층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 나는 소리쳤다. 그런 다음 그는 팔과 다리를 격렬하게 움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My mother-in-law kicks the wall and bangs on the door over and over again like before. 세이지는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봤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머무르는 것뿐이다. 막으려고 손을 뻗은 적도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닿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보안팀에 전화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나도 상처받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곧 도착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뭐 하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그 사람 잘못이야. 계속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와 달리 세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 후 세이지가 체포되었습니다.